안녕하세요. 훈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8강 을사늑약과 국권침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라 프린트는 똑같이 19페이지고요. 교과서도 38에서 4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어떤 내용이라 그랬죠? 네, 우린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공부할 거다. 첫 번째는 무슨 역사? 침략의 역사. 일본이 어떻게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아가서 식민지로 만들어가는가 하는 그 침략 과정, 침략의 역사를 공부할 거예요. 거기서 그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빼앗아가는 그 과정과 순서, 그리고 그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내용의 그런 국권을 빼앗아갔는가, 과정과 순서, 내용과 방법, 이렇게 같이 기억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내용은 뭐랑 연결해서? 자료와 연결을 해서. 자, 이런 침략의 역사 공부한 다음에 이제 뭐 배운다? 나중에는 그런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 조상님들은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어떻게 저항했는가, 저항의 역사. 그 저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힘으로 싸우던 항일 의병, 우리의 실력을 기르자 했던 애국개몽운동. 우리 근데 지금 뭐 공부하는 거? 일본이 어떻게 우리의 국권을 빼앗아가는가, 일본의 침략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정과 내용에 집중하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다 적진 않았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간단한 헤드라인만 적은 거예요. 고종이 먼저 중립선언을 하고 아니나 다를까 세력 균형이 깨어지고 러일 전쟁이 터졌죠. 일본은 누굴 데리고 왔어? 친구들, 영미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일본은 전쟁하자마자 우리의 중립선언 인정해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랑 뭐 맺었어요? 한일의정서. 이제 우리 일본은 대한제국의 모든 땅, 모든 군사적인 요충지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러시아랑 전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대한제국의 영토와 군사적인 요충지를 마음껏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독도를 빼앗아갔다 그랬죠. 그 두 번째로 우리랑 뭘 맺었어요? 1차 한일협약. 조선에 우리가 뭘 보내겠다? 재정과 외교 두 분야에서 고문을 파견하겠다. 재정고문 일본인 메카타, 외교고문 미국인 스티븐스. 이 두 고문을 가지고 우리의 정치를 간섭했고, 이걸 우리가 고문정치라고 한다 그랬죠. 그 특히 재정고문인 일본인 메카타가 무슨 사업? 화폐정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돈을 다 뺏어갔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1년 반의 러일 전쟁의 승패가 갈립니다. 누가 이겼어? 일본이 이겼어. 그래서 일본은 전쟁에 지고도 조선을 넘기기 싫어하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왔죠. 국제사회가 일본을 지원해줍니다. 미국이 일본이랑 맺었던 가스라 테프트 미략,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조선. 영국이랑 맺었던 영일 동맹, 영국은 인도, 일본은 조선. 그래서 결국 러시아도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통해 일본이 조선을 가지는 걸 허락했죠. 우리의 한마디 동의도 없이. 자, 여러분들 국제사회가 이래요. 내가 힘이 없으면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그것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평화를 원하는 자에게는 칼을 쥐어주어라. 그러니까 너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네 손에 칼이 있어야, 너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야 평화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칼도 없이 칼든 다른 사람들만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방해물을 다 치워버린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데 제일 먼저 뺏어간 게 외교권이었죠. 그리고 이 외교권을 대신 휘두르기 위한 기구로 통감부를 설치했죠. 총독부랑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무슨 조약? 을사늑약, 2차 한일협약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조약은 합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국제법상 완전한 불법 조약이다. 고종의 위임, 동의, 비준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군대를 동원해서 날치기로 통과한, 협박해서 통과한 엉터리 조약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진짜 그 당시 우리나라에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딱 이게 이제 을사늑약이 딱 맺어지고 나서 신문에 나왔거든? 1905년 을사년에 이제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일본이 가져간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게 넘어갔다는 게 딱 뉴스에 뜨자마자 조선에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와, 나라가 망했구나. 이 나라는 끝이구나. 망했구나 해가지고 이때 진짜 이걸 막겠다고. 이건 진짜 나라가 망하는 거다. 우리 외교권을 지켜야 한다면서 사람들이 정말 등불처럼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정말 본격적으로 일본에게 저항하기 시작한 거. 아까 제가 항일의병운동이랑 애국개몽운동 말했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두 움직임. 그게 언제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냐? 이때예요. 이때 우리나라 사람 정말 큰 위기를 느꼈어. 진짜 이거 나라를 망하겠구나 라는 약간 그런 위기감? 이때 정말 엄청난 저항이 일어납니다. 말도 안 돼! 외교권 넘길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때 여러분들 각종 의거,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의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제 그 의로운 행위, 여러분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는 거 있죠? 빵야 폭탄 빵빵 던지는 거 있죠? 그런 건 의거라 그래. 일본 애들은 테러라고 부르고 우리는 의거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의거가 맞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 되게 많은 의거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막 미국인 고문 스티븐을 쏴 죽이기도 하고 막 그 안중근 의사가 이투르빈을 쏴 죽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의거가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어떤 의거도 있었냐? 이 을사늑약이 맺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 일본인 이토히로부미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 정부 대신 5명이 동의했죠? 을사년은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 있잖아. 이 을사오적을 죽이겠다고 을사오적 암살단도 만들어져요. 나철이랑 오기오 같은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 이때 그 이완용을 죽이고자 했던 움직임도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완용이 퇴근할 때 그 퇴근하는 길에 이제 맞춰서 이 을사오적 암살단 중에 멤버인 그 이근택이 아닌데 누구셨더라?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이 하여튼 이완용을 이제 한밤중에 딱 퇴근한 이완용을 습격해가지고 칼로 팍 칼빵을 놔요. 이 이완용이 이때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남아. 근데 그 칼이 폐를 찌르는 거야. 폐를 깊숙하게. 그래서 이때부터 이완용은 죽을 때까지 그 폐가 상해가지고 숨 쉴 때마다 고통을 당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완용 꽤 오래 살아. 이때 이렇게 칼빵 맞고서 폐가 상했는데도 3.1운동 터지고 나서까지 살아요. 이후에까지. 아무튼 이런 각종 의거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런 개인적인 의거뿐만 아니라 의병도 일어납니다. 을사년에 을사조약에 반대하는 의병이 일어나요. 을미의병에 이어서 두 번째 의병이죠. 뭐 이런 내용 나중에 한번 정리할 거고 일단 간단하게 적어만 두세요. 정리 한번 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우리는 뭘 중심으로 볼 거냐? 당시 황제였던 고종도 이거를 이제 저항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기는 거에 그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 왜 우리 외교권을 가져가는 거냐? 해서 고종이 이때 이 본인의 억울함을, 근데 지금 고종이 아무리 혼자 억울하다고 해봤자 효과가 있어 없어? 없잖아. 고종은 이 본인의 우리 대한제국의 억울함을 이 을사늑약은 불법이다. 우리는 일본에게 외교권을 넘긴 게 아니라 뺏긴 거다. 라고 하는 이 상황을 알리려고 국제사회에 알려야겠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 이걸 알리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게 바로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을사늑약이 불법이다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헤이그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네덜란드 알죠 여러분들? 튤립과 풍차의 나라. 그 네덜란드에 헤이그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 이 헤이그에 특별한 외교관을 파견합니다. 이게 헤이그 특사 사건이에요. 그럼 왜 하필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네덜란드 헤이그냐?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수고 설명할게요. 만국 평화 회의라는 게 열렸어. 만국,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뭐를 회의하자? 평화를 회의하자.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국제사회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 건지에 대해 의논하자라고 하는 그 만국 평화회의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었어. 그래서 고종이 이 평화회담장,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모이는 이 평화회담장에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전 세계 나라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일본에게 야, 니네가 뭔데 대한제국 외교권을 뺏어가. 대한제국이 지금 억울하잖아. 빨리 대한제국으로부터 뺏어간 외교권을 돌려줘.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빼앗긴 외교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서 헤이그에 특사를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일본이 알면 돼안돼? 이걸 일본이 알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고종이 이 헤이그 특사를 보낼 때 어떻게 몰래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 눈물겨웠냐면은 일본에게 안 들키려고 헤이그 특사가 출발하던 날 고종이 자기 손으로 궁궐에 불을 질러요. 궁궐에 불을 지르고 막 그 불나가지고 정신없는 틈을 타서 얘네들을 몰래 내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잠깐 뒷장 넘겨볼까요? 뒷장을 넘겨보시면 19페이지 뒷장을 넘겨보시면 오른쪽 위에 여기 사진에도 나오죠. 오른쪽 위에 헤이그 특사 해가지고 왼쪽부터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세 분의 젊은 분들이 나오죠. 이분들이 정말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헤이그로 떠났습니다. 이게 진짜 그 표정이 비장하지 않아 진짜? 고종이 가장 믿었던 3명의 남자예요. 특히 여러분들 이준은
이준은 되게 성격이 되게 강직하거든요. 고종한테도 막 쌍욕했던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 정도로 강단했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갑니다. 근데 참 슬픈 게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빠른 길로 못 가. 얘들아 이거 잡아. 이건 안 그려도 돼요. 왜냐면 네덜란드가 저기 서유럽에 있잖아. 빠르게 갈 거면 이렇게 촥 하면 가야 되는데 빠른 길로 가면 일본에게 들킬까봐 진짜 러시아 통해서 뺑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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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 전세계가 열리기 전에 도착을 못했어. 네덜란드에 이 세 명의 남자 헤이그 특사가 도착하고 보니까 이미 만국 평화 회의는 열리고 있던 중이었어. 더 슬픈 거는 아무리 우리가 뺑뺑뺑뺑뺑뺑뺑뺑뺑 돌아간다고 해도 일본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중간에 알아요. 뭐야? 이 새끼들 지금 뭔 짓거리지? 헤이그 특사? 미친놈들이네? 일본이 미리 알아. 그래서 일본이 먼저 도착해가지고 이 평화 회의장에서 야 여기서 야 얘들아 너네 대한제국이 얼마 전에 우리 일본에게 평화롭게 동의하에 외교가 넘기고 기억하지. 근데 이걸 동의하지 못하고 왜 이상한 애들이 우리가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빼앗았다는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려고 여기 오는 애들이 있어. 여기서 설마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 일본의 말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조선으로부터 외교권을 빼앗았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얘들 편을 들어주는 나라들 없지? 만약에 여기서 이놈들 편을 들어주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우리 일본과 전쟁하겠다는 뜻을 받아들일게 라고 일본이 미리 딱 선포해놨어요. 얘들아 쥐뿔 가진 거 없는 가난한 나라 대한제국, 망하기 일보 직전의 대한제국, 러시아도 꺾은 세계가 인정하는 강대국 일본, 여기 참석하는 나라들이 누구 말을 들어줄까? 그래 당연하지 얘들아. 일본과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우리의 편을 들어줄 만한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얘들아 고종이 착각을 한 게 뭐냐면 이 만국 평화회의 있지. 이름만 들어보면 되게 정의로운 어벤져스 같지 않아요? 전 세계 평화를 의논하는 막 아이언맨, 토르, 헐크들이 모여가지고 막 아이엠 토르 막 이런 거 있을 것 같잖아. 아니야. 이거 얘들아 이름만 이거지 이 실상이 뭐냐면 만국 평화회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하지도 않아. 애초에 여기 참석하는 건 누구냐?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처럼 난다긴 나는 제국주의 깡패들 있죠? 얘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야. 뭘 의논하냐면은 겉으로는 평화지만 속으로는 식민지 어떻게 나눌래? 야 이번에 아프리카 여기 우리가 차지했는데 아프리카 땅 따먹기 어떻게 할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할게. 여긴 네가 가져. 이런 식으로 땅 따먹기 하던 거 의논하는 자리였어. 평화는 그들만의 평화야. 이런 거야. 식민지 차지하는 과정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너가 가져. 응 여기 내가 가질게. 이렇게 그들의 전 세계 땅 따먹기 하는 그들의 평화를 의논하는 회의장이었어요. 이거 고종이 순진한 거죠. 이거 어벤져스가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 아프리카 오늘 여러분 아프리카가 그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세계지도 보면은 다른 나라 국경선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프리카는 이상하잖아. 띵띵띵 이거 뭐 자로 잰 거 같죠? 이게 왜 이런지 알아? 여기서 결정했거든. 야 여기는 이집트는 영국 거, 여기 수단은 프랑스 거, 수메르는 뭐 베트남 수메르는 네덜란드 거 이런 식으로 자로 잰 듯 잘라버린 거야 지들이. 그걸 결정한 데가 여기예요. 그런 회의장이니까 당연히 누구 편 들어? 일본 편 들지. 야 일본 믿고 있었다고. 너희가 강제로 저번에 이걸 뺏을 리가 없잖아. 얘들이 알았자 우리 얘들만 안 들어줘 하고 이미 다 게임 끝났어. 그걸 모르고 이 세 분의 특사들은 진짜 힘들게 옵니다. 그리고 이 만국 평화 회의장에 문을 두드려요.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죠. 누구세요? 하고 나오니까 저희가 좀 늦었는데 저희 대한제국 고종 황제 폐하가 보낸 대한제국의 대표 특사들입니다. 저희 고종 황제 대한제국의 특사들입니다. 을사늑약은 불법입니다. 저희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외교권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고종 황제 폐하의 옥새가 찍혀있는 친서입니다. 저희는 대한제국의 대표입니다. 들여보내주십시오. 일본의 불법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럴까? 뭔 소리예요? 이미 대한제국은 평화로운 과정을 거쳐서 일본에게 외교권을 넘겼잖아요. 왜 이제 와서 딴 소리예요? 2차 한일협약 때문에 당신네 대한제국은 더 이상 외교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본의 말이 곧 여러분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왜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로 온 거예요? 당신네들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 나가! 하고 입구에서 쫓겨났어요. 여기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이미 일본의 이제 말을 들은 그 참가국들이 협의를 맺은 거야.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보낸 헤이그 특사를 받아주지 않기로. 입구에서 쫓겨났습니다. 입구 컷. 이때 이 세 명의 남자는 절망에 빠져요. 이게 평화를 주장하던 그들의 실상이구나. 국제사회가 얼마나 냉정하구나 깨달은 거야. 그때 너무 상심한 나머지 그 이준이라는 분 있죠?
이준이란 분은 여기서 병을 얻어서 돌아가셔요. 화병 걸려서. 그리고 이상설 이위종 못 돌아옵니다. 일본이 건방진 새끼들. 야, 저 새끼들 목에 현상금 걸어. 잡아 죽여!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이분들은 조국으로 못 돌아오고 일본의 그 자객을 피해서 평생을 해외 지방을 떠들면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타지에서 돌아가시게 돼요. 이게 그들의 마지막이었어요. 너무 참, 이거 보면 참 슬퍼, 얘들아. 이거 진짜, 이 새벽 남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얘들아. 여기만 가서 이 전 세계 나라들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이야기만 하면 이 전 세계 나라들이 우리의 이 억울하게 빼앗긴 외교권을 되찾아줄 거야. 우리가 이 나라의 희망이야. 황제 폐하가 우리를 믿고 여기로 보냈어. 하고 왔는데 입구에 들어가지 못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나온 거예요. 아무튼 이 국제사회의 단면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적어봅시다. 헤이그 특사 을사늑약의 불법을 고발하기 위해 고종이 만국평화회의에 보낸 헤이그 특사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처참하게 실패했다. 열강의 비협조.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열강의 비협조와 또 일본의 방위공작. 일본의 간섭으로 실패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일본이 이 얘기를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얘들아. 솔직히 일본 입장에서 개쪽이야, 얘들아. 생각해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저희는 외교권을 불법으로 빼앗은 적 없습니다. 대한제국과 우리는 평화롭게 외교권을 넘겨받았어요 라고 했는데 이런 식의 일이 터진 거잖아. 불법이에요.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뺏긴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애들이 나온 거잖아. 일본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어쨌건 본인들이 그 신경 못 쓰는 사이에 이런 짓을 벌였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 헤이그 특사 누가 보냈어요? 고종이 보냈잖아. 고종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헤이그 특사 이후에 고종을 찾아가요. 1907년. 그리고 말합니다. 황제폐하, 참으로 어이없는 짓을 벌이셨습니다. 대한제국은 분명히 을사년에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우리 일본에게 외교권을 넘겼잖아요. 근데 당신이 황제께서 무슨 자격과 무슨 권한으로 이딴 짓을 벌인 거죠? 황제께서는 지금 조약을 어기신 겁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고종이 얼마나 얼테이가 없겠냐. 난 동의한 적 없다고 이 새끼야. 라고 막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토루미는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야. 황제는 우리와 맺은 조약을 어기고 우리 일본을 국제사회에 망신을 주었습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고종이 뭘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거냐? 이토가 말합니다.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종이 뭐라고 할까? 네가 뭔데 날 물러나라 말아야? 난 절대 물러날 수 없어! 하고 버틴깁니다. 이토르비가 일본이 더 안하게 뭐냐면 진짜 누구한테 시키냐? 을사오적 있죠? 나라 팔아먹은 오적. 그 오적을 토대로 이때 여러분 조선의 신하들은 다 친일파였거든? 이미 나라가 망하게 보이니까 침몰하는 배에서 다 뛰어내리고 다 일본으로 갈아탄 거야. 조선의 신하들을 움직입니다. 야, 니네 황제 이제 그만하라 그래. 이래서 고종이 딱 그 이제 조정 대신 회의하러 오면 회의 안건이 신하들이 다 얘기하는 거야. 황제 폐하. 황제께서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천황 폐하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시거나 아니면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신하들이. 이거 고종이 들어줄 수 있는 얘기니? 고종이 지금 일본에 건너가서 천황 앞에 무릎을 꿇으래. 황제에서 물러나래. 그래서 고종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니들은 어느 나라 신하냐? 나의 신하냐? 일본의 신하냐고 막 울분을 토해도 그 누구 하나 고종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다 일본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이 고종한테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끝까지 고종을 버팁니다. 왜 버티는지 알아? 고종이 황제에서 쫓겨나면 그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돼요? 고종의 아들 순종이 황제가 돼야 되거든. 근데 내가 말했죠. 순종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을미사변 당시에 엄마가 일본 자객들에 의해서 칼빵 맞아 죽고 시체가 불타고 그 과정에서 머리를 다쳤다고 했잖아. 일본 자객들한테. 그때 이후로 애가 자폐 증상이랑 이게 좀 정상이 아니었거든. 그리고 또 되게 슬픈 게 고종이 여러분이 커피를 엄청 좋아했어요. 커피.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는데 고종이 먹는 커피에 독을 타가지고 고종을 독살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고종의 취미가 뭐냐면 아들이랑 커피 한 잔. 근데 고종은 딱 커피를 마시고 이거 맛이 이상한다고 탁 뱉었는데 아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커피 마시다고 빨아먹은 거야. 독이 든 커피를 마신 다음에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죽진 않았는데. 고종은 내가 물러났다가 내 모자란 아들, 내 불쌍한 이 바보 아들이 왕이 될 건데 그럼 나라 정말 끝이다. 절대 물러갈 수 없다 하고 버텼는데 결국에는 강제로 끌려 내려갑니다.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웃긴 게 황제 양의식을 거행한다 하고 고종은 참석도 안 했거든. 근데 내시 있죠. 내시. 여러분 그냥 내시 알죠? 궁궐에서 네 하는 애 있잖아. 내시한테 황제 옷 입히고 야 네가 고종 역할이야 하고 또 다른 내시한테 옷 입힌 다음에 자 네가 순종 역할이야 이러고 왕관 넘겨주면서 자 황제 자리가 넘겨갔습니다. 와 이렇게 이런 짓거리 하고 넘겼어요. 실합니다.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종 강제 퇴위. 고종과 순종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내시들한테 임금옷 입혀놓고서 황제의 자리가 넘어갔다. 공종을 강제로 황제 자리에서 내립니다. 이제 와 이게 진짜 보면 볼수록 진짜 기가 막혀. 이건 이거 웬만한 사탄 방 빼라 그래 그냥. 사탄도 고개 절레절레 흔들겠죠. 사탄 방 빼야 돼요. 사탄이 실업자 됐어요. 자, 아무튼 고종은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 왕은 누가 돼요? 우리의 불쌍하고 모자란 순종이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됩니다. 순종은 바보에 정신 온전하지가 않아. 한단 말이에요 맨날. 그래서 얘들아 봐봐. 그럼 일본이 왜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면서까지 고종을 퇴위시켰냐? 이 다음에 그 바보 아들 순종과 맺을 조약은 정상인이라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조약입니다. 고종을 몰아내고 그 아들 바보 순종과 맺은 조약이 정민년, 1907년이 정민년이거든요. 정민년에 맺은 7개의 조약이라 그래서 정미칠조약이에요. 다른 말로는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일단 여러분, 우리 정부 관리 있죠? 대한제국 정부의 관리. 많은 관리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나요? 교육부 장관, 교육부 차관, 외교부 장관 차관. 이런 장관 차관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나라 부서의 그 최고 대빵을 장관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넘버 2를 차관이라 그래요. 그 정부 관리들 중에서도 각 부서의 넘버 2 차관, 이 차관을 누구로 임명하느냐? 일본인으로 임명합니다. 네. 여러분 참고로 이 정부는 어느 정부예요? 우리 대한제국 정부의 차관을 누구로? 일본인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로 치면은 대한민국 교육부 차관 나카무라, 대한민국 국방부 차관 오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차관을 통해 우리의 정치에 간섭한다라 그래서 차관 정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앞에 봐봐. 그 전에 1차 한일 협약으로 우리한테 고문을 보냈죠. 재정과 외교 두 분야에서. 그래서 이걸 무슨 정치라 그래? 고문을 통해 간섭하는 정치, 고문 정치라 그랬죠. 이제는 이게 더 심해진 거야. 단순히 재정과 외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부서, 모든 정부 부처 차관을 다 일본인으로 임명하는 차관 정치인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쌤, 그럼 어차피 할 거면 장관을 그냥 일본인으로 임명하면 편하지 않은가요? 네, 맞죠? 일본은 대놓고 욕먹을 짓은 안 해. 장관을 일본인 임명하는 건 너무 대놓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장관은 조선인 임명하고. 근데 그 조선인도 누굴까요? 당연히 친일파. 이완용, 보급형 이완용 같은 그 친일파 있죠? 친일파들 장관으로 쫙 임명해놓고 차관 일본인 임명하는 거야. 네, 얘들아. 당연히 실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당연히 일본인 차관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아무튼 일본인 차관을 임명해서 우리 정치를 간섭한다라는 겁니다. 아휴, 정말 한숨만 나오죠? 내정 간섭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더 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이것만 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 더 있어. 여기에 추가 조약으로 뭐가 있냐? 대한제국의 땡땡을 해산한다. 땡땡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군대입니다, 군대. 예? 여러분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군대. 나라를 지키는 그 군대를 해산한다. 일본은 말하는 거예요. 대한제국의 군대는 너무나 허약해서 굳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고 우리 일본의 군대가 대한제국을 대신 지켜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료 봅시다. 거기 아래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 자료 읽기 보시면은 가운데 아래에 한일 신협약 정미칠조약 있죠? 제5조 뭐라고 나와? 한국 정부는 누가 추천한?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 관리가 누구야? 차관이야, 차관. 그리고 부수각서 제3항 1. 육군 1대대를 존치하여 황궁 수위를 담당하게 하고 1대대가 몇 명이냐? 1대대면 한 400명? 4, 5 그러니까 그 궁궐을 지키는 500명 남겨놓고 기타 부대. 나머지 모든 대한제국 군대는 해체한다. 이게 군대 해산이야. 이거 나오면 뭐예요? 정미칠조약이야. 이거 아마 고종이었으면 진짜 절대 동의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고종을 몰아내고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몰아내고 그 아들 바보 순종이랑 맺은 거야. 얘들아 이것도
내신 시험에 잘 나와. 이거를 맺고 이거 한 게 아니야. 고종을 먼저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에 고종을 퇴위시켜 놓고 순종이랑 맺은 게 이거예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우리나라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한다는 거랑 우리나라에 뭘 해산한다? 군대를 해산한다는 겁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군대가 몇 명이었냐? 1만 2천 명이가 있었다 그래요. 쪽팔린 거죠. 야, 지금 우리나라 육군만 60만 명이야, 얘들아.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근데 그 당시에 대한제국 전체를 지키는 군대가 1만 명이에요, 1만 명.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있으나 마나한 군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훼손시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이거,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때, 우리나라 군대 대단해. 이제 당시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야, 이제 너희 다 집에 가라. 일본인이 말하고 한 거야. 야, 집에 가. 대한제국 군인들은 다 집에 가라. 이제 너희 나라는 우리가 지켜주겠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뭐라 그랬을까? 아싸, 개꿀, 국방 의무 안 함, 개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니네가 뭔데? 나는 대한제국을 지키는 대한제국 군대인데 니네가 뭔데 나보고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그만두라 말아해. 우린 절대로 총을 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서 대한제국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일본의 이 군대 해산 명령에 저항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마지막 의병. 정미 7조약의 군대 해산에 반발해서 일어난 정미의병이야. 우리가 의병 총 3개 배웠죠.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했던 을미의병, 을사늑약에 반발한 을사의병, 정미 7조약에 반발한 정미의병.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정미의병이고 어쨌건 이런 반항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봐봐, 외교권 뺏겼지, 정부 관리 다 뺏겼지, 군대까지 뺏겼지. 더 이상 나라를 지킬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1910년 8월 22일 경술국치 한일 병합이 이루어집니다.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5천년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나라, 400 거의 50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조선 왕조, 이때를 끝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경복궁에는 일장기가 걸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이 병합이라는 말, 여러분 이게 교과서나 문제집마다 한일 병합이라는 말을 쓰는 데가 있는데요, 잘못된 용어예요. 여러분들 이 한일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옛날에는 한동안 합방이라는 말이 있거든. 합방, 한일 합방. 한일 합방은 얘들아 뜻이 뭐냐면 두 나라가, 그러니까 합방이라는 거는 두 나라가 동등한 갑과 갑의 대등한 위치에서 하나가 되는 걸 합방이라 그래. 이거 누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 일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야, 어디 저 열등한 조선징이랑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가 돼? 라고 해서 일본이 합방이란 말을 싫어했어요. 그 동등하다는 얘기니까. 근데 원래 올바른 용어는 병탄이야.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힘으로 강제로 찍어 눌러서 먹어치웠다. 이게 병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맞는 말은 뭐야? 병합이 아니라 병탄이요, 병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일본 말죠. 일본은 대놓고 욕먹는 짓을 하기 싫어. 병탄이라고 하니까 너무 대놓고 강제로 먹은 티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합방을 쓰자니 쪽팔리고, 병탄을 쓰자니 민망하고, 그래서 병탄과 합방을 적절히 섞은 병합이라는 용어를 일본이 만든 거야. 병합은 올바른 용어가 아니에요. 가끔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병합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틀린 용어고, 병탄, 한일 병탄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완전히 식민지로 만든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든 식민통치기구가 조선 총독부예요. 거기 봅시다. 오른쪽 아래 한일 병합. 이건 내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고치라고. 병합이 아니라 뭐야? 병탄입니다. 한일 병탄 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누구에게?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해서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어떻게 빼앗아가는가, 그 과정 공부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립선언부터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국제사회의 일본 지원, 2차 한일협약, 그리고 얘들아 오늘 배운 거 중에 정말 잘 나오는 게 헤이그 특사는 얘들아 뭐에 대한 저항이야? 그치, 이거는 을사늑약,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긴 을사늑약에 반발해서 일어난 게 헤이그 특사죠. 그죠? 그리고 이 헤이그 특사 사건,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보내,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의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죠? 결과 고종이 강제로 퇴위됐죠. 그리고 고종이 퇴위된 다음에 뭘 맺은 거야? 정미 7조약 맺은 거야. 그러니까 을사늑약, 헤이그 특사, 고종 강제 퇴위, 정미 7조약, 차관 임명, 군대 해산.
이 순서 기억해야 돼. 이거 진짜 정말 잘 나와요. 이 순서. 그리고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뒷장을 넘겨보시면 다 끝났어요. 이 내용은 다 끝났고 독립된 주제 하나 다룰 거야. 독립된 주제. 뒷장을 넘겨보시면 19페이지 뒷장 보시면은 거기 아래에 그 이번에 을사늑약의 불법인 이유 이거 공부했고 그 아래에 독도와 간도 강탈이라고 나오죠. 독도, 간도, 강탈.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독도, 간도는 독립된 문제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9페이지 뒷장 독도와 간도, 강탈에 대해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포인트는 두 가지야. 독도랑 간도는 누구 땅인가? 우리 땅이다.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겠죠. 독도와 간도가 우리 땅인 증거, 그 증거에 대해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땅인 독도랑 간도가 언제 어떻게 강탈당했는가? 그러니까 독도랑 간도가 우리 영토인 증거, 그리고 언제 빼앗겼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 독도는 우리와 누구의 문제죠? 네, 독도는 여러분들 우리와 누구의 문제? 일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간도는 우리와 누구의 문제냐? 간도는 중국과의 문제예요. 중국과의 문제. 그러니까 둘 다 쉬운 게 아니죠. 일단 독도부터 보겠습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증거. 이건 정말 역사에 세리고 셌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영토였냐? 삼국시대부터. 고구려백제 신라 있죠? 그때부터 우리 영토였거든? 그때 독도를 영토에 편입시킨 나라가 누구냐? 신라예요, 신라. 신라의 여러분들 이사부란 장군. 당시 신라 왕이 누구였냐면은 지증왕이라는 왕이었거든요. 참 거대하고 크고 아름다운 왕이었어요. 그 인터넷에 지증왕이라고 쳐봐.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데 참 말해드릴 수가 없어요. 나무위키 같은 데서 지증왕에 대해 검색하시면 참 크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지증왕이 이사부라는 장군에게 여러분들 시켜서 군대를 끌고 우산국을 정복해요. 이 우산국이 독도냐? 아닙니다. 우산국은 오늘날의 울릉도예요. 울릉도를 정복하는데 여러분, 울릉도의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섬이 뭐죠? 독도야, 얘들아. 울릉도에서 눈으로 보여요. 날씨 좋은 날에. 그래서 이때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뭐까지? 독도까지 이때 신라 영토로 편입을 시킵니다. 이게 역사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는 쭉 누구 땅? 우리나라 땅이었고 조선의 땅이었거든? 자, 그때 이후에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만든 지리지가 있어. 세종실록 지리지. 우리 조선의 땅에 대해 기록한 건데 여기에 분명히 나와. 울릉도와 그 옆에 독도는 우리 조선의 땅이다 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리고 숙종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숙종 아마 모를 겁니다. 작년에 너네 그 경신한국 기억 안 나니 얘들아? 분당 정치가 파행된 경신한국 때에 있었던 왕이 숙종이자 이러면 다들 뭔 소리죠? 이러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억 안 나겠지만 숙종이 왜 유명하냐?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조선왕조실록 그 5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서 유일하게 외모에 대한 칭찬을 받은 여자. 그 외모가 너무나 아름답다. 그 꼬장꼬장한 유교에 쩔은 선비들이,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하지 않는 선비들이 정말 예외적으로 여자에 대한 외모 칭찬을 적어놓은 조선시대 최고의 미녀 장희빈, 장옥정. 그 장희빈의 남편이 숙종이에요. 근데 그런 가장 500년에 써서 가장 예쁜 장희빈을 두고도 바람을 핀 남자가 숙종입니다.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몽룡에 이어서 숙종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숙종 때 여러분들 안용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노비예요. 이 사람의 직업은 노비. 그러니까 관에 소속된 천민이야. 관노비. 이 사람의 그 업무는 뭐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천민 어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볼래? 옆에 잠깐 보자. 설명 좀 해줄게요. 아이고 이거 아닌데. 아이고. 자, 여러분 이렇게 잠깐만 봐요. 자, 여기 조선이 있고요. 여기 울릉도 있고 여기 독도가 있죠. 독도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일본이 있죠. 안용복은 여러분들 관노비, 어부, 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노비였어. 나는 얘가 이제 울릉도 바다에 나가서 동료들이랑 같은 노비들이랑 고기를 잡고 있는데 누가 온 거야? 일본 어부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용복이 말한 거지. 야, 여긴 우리 조선의 바다다. 왜 너희 일본인 어부들이 와가지고 고기를 잡느냐? 나가라! 라고 말하니까 일본인들이 뭐라고 해? 조선인이 막아요! 이러고 이제 막 안 나가겠다고 버팅인 거야. 그래서 안용복 여러분, 그 어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어부들 그 실전 근육이에요, 여러분들. 그 고기 잡는.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부들 힘이. 그래서 안용복이 그냥 뚜두다 뚜시뚜시 해가지고 일본 어부들을 후드로 패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꼬맨나사 이러고 도망갔어요. 근데 문제는 안용복이 생각을 한 거야. 내가 24시간 여길 지킬 수가 없지 않냐. 내가 없는 틈을 타서 일본 애들이 또 건너와가지고 여기서 헤헤 조센진 고기 맛있다 됐어 이러고 잡아가면 어떻게 하냐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러. 동료 노비들이랑 어떻게 할까 하다가 관청에 숨어 들어가서 한밤중에 관리들이 입는 그 관복 있죠. 사극에서 보는 그 관리들이 입는 옷 있죠. 관복을 훔쳐요. 그리고 관리들이 타는 배도 훔쳐요. 그래서 동료 노비들이랑 조선의 관리인 척, 그러니까 그 훔친 옷을 딱 갈아입고 딱 조선의 훔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간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 나 조선의 외교부 장관이요 라고 말을 한 거야. 나 조선의 외교사절단이다. 난 조선의 대표요 외교사절단이다. 일본이 난리가 난 거죠. 조선에서 어쨌건 국가의 그 공식적인 외교 그 사신이 온 거니까. 그래가지고 딱 와가지고 나는 조선의 외교부 사신으로서 외교사신으로서 일본 대표와 회담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당시 일본의 랑 만난 거야. 당시 일본은 그 쇼군 막부가 지배하는 시기였는데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건 일본의 최고 지도자랑 만났어요. 만나서 나 조선의 외교부 장관 안용복이요. 내가 얼마 전에 바다에 배를 타고 국경을 순찰하다 보니 이 독도에 당신네 일본 어부들이 와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걸 내가 목격했어. 독도와 울릉도는 우리 조선의 바다요. 어찌하여 일본 어부들이 여기 와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단 말이요. 라고 딱 말하니까 일본 관리가 그 일본 대표가 맞다고 여기는 조선 땅이라고 여기 일본 어부들이 가는 거 잘못된 거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안용복이 똑똑해. 말로만 하지 말고 공식 문서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일본 대표가 당연한 거죠. 당연히 조선 땅이니까 하고 울릉도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 일본 어부들은 여기로 건너가면 안 된다라고 하고 사인하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지금도 있어 얘들아. 대단한 거죠. 천민이. 그래서 이건 사기당한 거죠. 이거 국제 사기단이야 얘들아. 근데 이건 봐봐. 일본 입장에서는 얘들아 설마 천민 노비가 그 관리 옷 입고서 불화를 쳤을 거 생각 못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안용복과 친구들은 그 일본 대표가 사인한 문서를 가지고 당당하게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들을 기다린 건 누구였을까요? 조선의 성난 군인들이었어요. 잡혀들어간 거죠. 생각해봐 얘들아. 오늘날에도 만약에 내가 딴 나라 가가지고 나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입니다 이러고 조약을 맺었다 생각해봐. 날 가만 안 두겠어요 정부에서. 잡아가지고 그대로. 거기다 얘들아 이 당시 무슨 사회? 신분제 사회야. 천민 노비가 양반을 사칭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대 난리가 난 거야. 왕한테 차명에 처하셔야 됩니다. 안용복과 그 일당들을 당장 차명에 처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숙종이 큰 죄를 지었지만 어쨌건 나라가 하지 못한 큰 업적, 큰 공을 이들이 세운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곤장만 때리고 귀양 보내는 걸로 용서해줘라 해서 이제 곤장 받고 귀양 가는 걸로 끝나. 그 이후로 안용복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서에 나오지 않아요. 아마 그 귀양 가서 죽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문서가 남아있는데 일본은 오늘날 이 문서를 인정하지 않아. 이유가 뭐냐? 구라친 거 아니냐. 어쨌건 천민이 구라를 치고 맺은 조약이지 않냐.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구라고 뭐건 간에 어쨌건 니들이 인정한 거 아니냐. 여기 우리 땅이라고 해서 지금 이 문서 가지고는 말이 많아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어부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베드로 같은 분들 나오죠? 장난 아닌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대한제국. 그리고 얘들아 이 조선 이후에 대한제국 황제 누구죠? 고종이 이때 말을 합니다. 고종이 칙령 뭐라 그래 여기? 제41호를 발표한다고 나오죠? 황제가 하는 명령을 칙령이라 그래. 이때 내용이 뭐냐?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대한제국의 땅이다 라고 선포를 한번 더 한 거예요. 이거 봐봐. 지금 역사적으로 삼국시대에 우리 땅이 되었고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선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땅이 되었고 조선시대에 우리 스스로 일단 우리가 기록한 기록도 남아있고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죠. 일본에게 안용복이 인정도 받았고 고종이 스스로 선포됐습니다. 우리 땅이 맞아. 근데 언제 뺏겼냐 여러분들? 언제 뺏겼죠? 무슨 전쟁? 러일 전쟁 중에 여러분들 강제로 빼앗겼죠. 누구한테? 일본에게. 자,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강제로 뺏어갈 수 있던 근거가 뭐였죠? 그치. 한일의 정서. 아이고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냐. 한일의 정서. 한일의 정서 내용이 뭐였죠? 우리 일본이 러시아랑 전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한제국의 영토, 군사적인 요충지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때 일본이 러시아랑 전쟁할 때는 독도가 정말 중요한 해군 기지다라는 명목하에 이때 군사기지로
독도를 가져가고 전쟁 끝나고 나서도 돌려주지 않았어. 이렇게 빼앗긴 거야. Understand? 자, 여러분 독도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 독도는 한 번씩 들어봤겠지만 간도라 그러면 간도? 간도가 뭐임? 이렇게 되는데 얘들아 이거 봐봐. 간도는 여러분 우리 압록강 두만강 사이에 여기 여러분들 여기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톡 튀어나온 위에 여기가 간도예요. 여러분들 간도.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좀 지역 공부 좀 하자. 여기 요하라는 강이 흐르고요. 이 요하의 서쪽을 요서, 동쪽을 요동이라고 그러고 이 전체 이 요동 지방을 포함한 이 넓은 지방을 만주라 그래. 이 중에 일부분, 굉장히 조그마한 일부분, 여기를 뭐라 그래요? 간도라 그래요. 마치 모자처럼 톡 튀어나온 부분. 근데 얘들아, 중요한 거는 간도가 더 복잡해. 왜냐면 독도는 봐봐. 독도는 일본이 개소리를 짓거리고 먹은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 순간? 어쨌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독도를 지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그지? 근데 봐봐. 이 간도는 현재 오늘날 여기 누구의 영토예요? 그쵸, 중국 땅이잖아 얘들아. 지금 간도는 현재 간도는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야.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봅시다. 간도 원래 우리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 땅이 맞는데 시비가 좀 붙은 적이 있어요. 당시 이제 또 숙종이야 얘들아. 또 숙종이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일본에게 인정받는 것도 숙종이고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를 중국에게 인정받는 것도 숙종이야. 이때 당시 중국은 청나라였거든요. 청나라. 청나라랑 시비가 붙은 거야. 간도 누구 땅이냐. 숙종이 말합니다. 야, 남자답게 너희 청나라 대표 조사관 2명 보내. 우리 조선도 대표 조사관 2명 보낼게. 이렇게 양국의 조사관이 합동으로 이 땅을 조사해서 누구 땅인지 한번 학술적으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려보자 라고 해서 청나라 외교관과 조선의 외교관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북방지방을 탐험하면서 간도가 누구 땅이냐 토론을 벌입니다. 결과는 여기는 조선 땅이다 라고 결론을 땅땅땅 내렸어. 그거를 백두산 정계비라는 걸 만들어요. 백두산에서 비석이거든. 뜻이 뭐냐? 백두산에서 정했다, 결정했다. 무엇을? 양국 간의 경계를 결정해서 비석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나와. 뭐 서위, 압록, 동이, 토문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결론은 간도는 조선의 땅이다라고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간도에 별 관심이 없다가 인정받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간도를 개발한 건 대한제국 때부터예요. 이것도 누구야? 고종. 그러니까 숙종과 고종이 둘 다 간도랑 독도에 영향이 있는 거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또 고종이 또 발표했잖아. 이때도 고종이 본격적으로 간도를 우리 땅으로 삼기 위해서 행정구역에 편입해요.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 땅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냐 아니냐는 거잖아. 여러분도 인터넷 쇼핑몰 할 때 주소 찾기 그러면 여러분 주소가 나오죠? 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이니까 성북 3동 검색하면 나오잖아. 이때도 고종이 간도를 우리 행정구역에 편입시키겠다. 어디 포함시키냐? 함경도에 편입을 시키고요. 지방관도 보냅니다. 간도만을 관리하는 특별한 관리, 간도 관리사도 보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알린 거지. 간도는 우리 땅이다. 이제 우리가 관리한다 라고 했는데 이 땅이 언제 뺏기냐? 간도협약이라는 걸 맺거든요. 간도협약. 1909년 간도협약이라는 걸 맺는데 이걸로 이 간도협약으로 이 간도라는 땅이 누구에게 넘어간다? 일본이 청나라에게 넘겨요. 자, 여러분. 일본이 누구에게 넘긴다고요? 청나라에게요. 근데 간도는 누구 땅이라고요? 우리 땅이라고요. 자, 봐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야, 봐봐. 간도는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 땅이었고, 대한제국 때는 아예 우리 행정구역에 편입시켜서 지방관까지 보낸 명백한 우리 땅이었어. 그 우리 땅인 간도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넘겼다고? 일본이 청에게 넘겼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간도협약은 얘들아, 우리가 맺은 게 아니야. 일본과 누가 맺은 거예요? 청이 맺은 거야. 일본과 청이 맺었고, 일본이 청나라에게 이 간도를 넘긴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일본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땅을 넘겨요? 시기가 1909년이잖아. 이때 뭐 이후죠? 을사늑양 이후거든요. 1905년 을사늑양 이후야. 을사늑양. 우리가 일본에게 뭘 넘겼다? 외교권. 우리는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일본의 의견이 곧 우리의 의견인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나 이 청나라에게 간도를 넘길래 하면 그게 우리 의견인 거예요. 이게 얘들아, 이게 외교권의 무서움이야. 우리 거를 남에게 주는데 나는 한마디 말도 못해. 일본이 주겠다 그러면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외교권의 무서움입니다. 자, 일본이 청나라에게 넘길 수 있던 근거는 뭐라고요? 우리가 뭘 뺏겼으니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강탈당해서 일본의 말이 곧 우리 의견이었던 거야. 그럼 일본은 왜 청나라에게 간도를 주었을까? 아니면 왜 돌쇠에게 쌀밥을 주었을까? 그런 건가요? 왜 일본은 청나라에게 간도를 주었을까요? 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뻐서? 일 잘한다 이뻐서? 아니야 얘들아. 일본이 청나라에 간도를 준 이유는 되게 치밀한 건데, 이거 봐봐. 얘들아, 간도는 굉장히 조그마한 땅이죠. 사실 여기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쁘다마나한 땅이야. 그치? 근데 일본은 뭐가 갖고 싶냐? 이 요동, 한때 일본이 갖고 싶어 했다가 러시아 때문에 토해낸 요동을 포함한 넓은 땅. 뭐? 만주. 옛날에 고구려가 광개토대왕이 지배하던 드넓은 만주 별판 있죠? 이 만주가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본이 계략을 짭니다. 청나라에게 말해요. 청나라야, 너희 간도 갖고 싶지 않니?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짜로 준다니까. 갖고 싶지. 야, 간도 너 가져. 줄게. 그 청나라가 말하는 거야. 근데 야, 간도는 조선 땅이잖아. 대한제국 땅이잖아. 니네가 이거 줄 수 있어? 야, 우리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받아왔어. 대한제국한테. 우리 의견이 곧 누구 의견이야? 대한제국 의견이야. 라고 간도를 줍니다. 그리고 일본이 말해요. 우리가 간도를 주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 그 조건이 뭐냐? 너희 만주 땅이 넓은 만주 땅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 뭐가 필요해? 철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니? 그 철도를 우리가 깔게 해줘. 우리가 돈 낼게. 우리가 돈 낼 테니까 이 만주 땅에 철도를 깔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줘. 그러면 간도 땅 줄게. 자, 여러분, 청나라 입장에서 이게 어떻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이 땅도 주고 만주 땅에다가 철도를 깔아준대. 허락만 해달래. 철도 깔아주겠다고. 청나라 입장에서 이거 거절할 이유가 없죠. 얼마나 좋아. 청나라가 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맺어지게 돼요. 자, 뭐라고 얘들아? 일본은 청나라에게 간도를 주고 청나라로부터 뭘 얻는다? 만주 지방에 뭐를 설치할 권리? 철도를 설치할 권리. 이걸 우리가 철도 부설권이라고 그래. 야, 이것만 보면 완전 이거 누구만 이득 보는 거예요. 청나라만 이득 보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여러분, 일본은 만주를 갖고 싶다고 했잖아. 일본은 언젠간 전쟁을 일으켜서 저 만주 땅을 우리가 먹어치워야겠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게 뭘까? 군대가 필요한 그 적지적소에 빠르게 군대랑 물자를 투입해야 이길 수 있잖아. 그게 뭐가 필요해? 철도. 이때 일본이 깔아놓은 철도가 나중에 실제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만주를 쳐들어가. 그때 일본이 자기네가 깔아놓은 철도로 전쟁이 일어나는 곳곳에 빠르게 군대랑 물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만주가 일본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 거죠. 이걸 청나라가 모르고 속아 넘어간 거야. 여러분도 항상 뭔가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과할 정도의 호의를 베풀면 의심해 봐야 돼.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뭔가를 해주지? 내가 가진 거에 비해 너무나 많은 걸 주려고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걸 의심하지 못한 거죠. 자, 아무튼 간도 협약으로 일본이 청나라에게 간도를 넘겼고, 이때 이후부터 간도는 누구 땅? 이 중국이 가져간 거야. 그리고 일본은 만주에 철도를 설치할 권리를 받고서 나중에 전쟁 때 써먹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해 가죠? 여기서 또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 을사늑약 있죠? 을사늑약.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겼던 을사늑약.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맞아가 틀릴까? 독도는 을사늑약의 결과 일본에게 빼앗겼다. 을사늑약 때문에 독도가 빼앗겼다. 이런 식으로 독도가 빼앗긴 거를 을사늑약이랑 연결지으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여러분들. 독도는 을사늑약이 맺어지기 전에 뺏긴 거야. 그치?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한일의정서에 근거해서 독도를 뺏어간 거야. 그러니까 을사늑약이 맺어지기 전이야, 후야? 그래. 독도는 을사늑약이 맺어지기 전에 뺏긴 거야. 그러니까 을사늑약이랑 일절 관련이 없어. 을사늑약이랑 직접적 관련 있는 땅은 어디예요? 간도협약이잖아. 그치? 간도야. 간도는 을사늑약,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진 이후에 이 을사늑약의 근거에서 간도협약이 맺어져서 일본이 자기들 멋대로 청나라에게 우리 땅을 넘기고 철도 부설권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을사늑약이랑 관련 있는 건 간도입니다.
독도를 일산에게 연결지으면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함정 잘 나와요. 그리고 독도랑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는 이제 숙종이랑 고종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독도랑 간도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일본의 침략 역사, 일본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땅을 빼앗아 갔는가, 우리 국권을 어떻게 뺏어 갔는가, 한일 의정서부터 한일 병탄까지, 그리고 독도 간도가 우리 땅인 증거와 언제 뺏겼는가까지 정리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러한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어떻게 저항했는가, 저항의 역사를 살펴보러 갑시다.